이걸 모르시면 노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70이 넘으면 병원비가 갈립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병원을 다니고 어떤 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요. 병원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예약부터 챙기고 어떤 분은 아침마다 가볍게 걷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기운이 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결국 하나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루가 무너지고 쌓이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시작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더 중요해집니다. 잘못 먹으면 피로가 쌓이고 병이 쌓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몸이 버티고 삶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부모님께 권하는 아침 식사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노년이 달라집니다. 이건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덜 아프게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란은 평범한 음식이고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계란 하나가 몸을 지키는 중요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아침에 먹는 계란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계란은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기운이 줄고 걷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아무 단백질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몸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됩니다. 위에 부담이 적어서 노년에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시면 몸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근육을 지키라는 신호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을 놓치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벌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뇌 건강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질 수 있는데 이때 계란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치매 예방 이야기할 때 계란을 함께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계란을 피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계란 자체보다 기름지고 단 음식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계란은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고 좋습니다. 기름에 부치는 방식은 가능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를 천천히 드셔도 좋고 다른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침을 자주 걸으시다가 계란을 하나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기운이 덜 떨어지고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요. 계란은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런 평범한 음식이 몸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입니다.
계란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고기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고기보다 생선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특히 아침에 먹는 생선은 몸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선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이 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생선을 혈관을 지키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놓치면 혈관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심장과 뇌 건강에서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안에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선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뇌입니다. 생선에는 뇌에 필요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 생선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치매 예방을 이야기할 때 생선을 함께 권합니다. 종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어, 꽁치, 갈치 같은 익숙한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생선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을 많이 쓰기보다 담백하게 굽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짜거나 달게 조리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도 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침에 늘 밥과 김치만 드시다가 생선을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덜 무겁고 하루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다고요. 생선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몸 안에서 변화를 만듭니다. 노년에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선은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오래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현미와 잡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밥을 줄이거나 아예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특히 현미와 잡곡은 아침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기운이 더 쉽게 떨어집니다. 어지럽거나 힘이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탄수화물입니다. 하지만 아무 밥이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금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현미와 잡곡은 다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몸이 안정되고 기운이 오래 갑니다. 아침에 먹으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장 건강입니다. 현미와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에는 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이 편해야
몸 전체가 편해집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흰쌀에 조금씩 섞어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보다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거칠게 느껴지면 비율을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꼭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씹는 과정이 소화를 도와주고 몸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밥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고구마나 감자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흰쌀밥만 드시다가 잡곡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셨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더 편해지고 아침에 기운이 덜 떨어진다고요. 현미와 잡곡은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런 기본이 몸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밥 한 공기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견과류는 간식이지 식사는 아니라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소량의 견과류가 몸을 지키는 중요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아침에 먹는 견과류는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쉬운데 이때 견과류가 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견과류를 작은 혈관 보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뇌 건강입니다. 노년에는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견과류에는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꾸준히 먹는 분들은 뇌가 다릅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치매 예방 이야기할 때 견과류를 함께 권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기준은 하루 한 줌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몇 알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종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자처럼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가 좋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나 설탕이 묻은 견과류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계란과 함께 몇 알 곁들여 드셔도 좋고 잡곡밥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따로 챙기기 번거로우면 작은 통에 담아두고 식사 후에 천천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다가 의사 권유로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덜 멍하고 아침에 기운이 조금 더 생긴 것 같다고요. 이게 바로 견과류의 힘입니다. 견과류는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런 작고 꾸준한 변화가 몸을 지켜줍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대충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계란, 견과류, 생선, 잡곡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을 절대 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계란 하나라도 좋고 견과류 몇 알이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싶다면 아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병원보다 강한 것은 매일 먹는 아침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침을 지키는 사람은 몸이 지켜지고 놓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먹은 한 끼가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끼가 쌓이면 어느 순간 분명히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편해집니다. 그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침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하나로 노년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